자, 강론기출 1500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문제를 풀고 왔다는 전제 하에 강의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속도 있게 빨리빨리 풀어 제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분이 뻔히 알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평범한 지문들은 보자마자 삭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풀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삭제를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풀고 가면 마지막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회독수가 반복될수록 여러분이 보는 양은 자꾸자꾸 줄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막판에 한 달 정도쯤 남았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의 10분의 1 정도로 양이 줄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줄이지 않고 하는 공부는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뻔히 알고 있는 문제들, 쉬운 문제들은 보자마자 삭제 하는 식으로 공부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살인죄의 고의는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이라도 살인죄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된다 X.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부부관계죠. 아내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 자살할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남편이 오히려 휘발유를 사다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내가 자살하게 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는 자살 방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생모는 인지 절차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모를 살해했을 때는 전속살해죄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을 보시면 처와 자식들을 살해했다고 했잖아요. 이 살인죄는 생명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 전속적 법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법익이 하나씩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명을 죽이게 되면 여러 개의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살인죄가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문제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을 보면 살인죄는 예비죄를 처벌하죠. 따라서 준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준비행위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요합니다. 요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 따라서 단순히 범행의 의사, 계획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여기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번을 가보면 7세, 3세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잖아요. 아버지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익사하게 하였을 때 살인죄가 된다.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조심할 것은 자살 교사죄 하면 틀려요.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의 상대방이 되지를 못합니다. X. 자, 방조죄는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도 된다는 얘기죠. 4번 보면 살해하면 살인죄가 되고 옮겨 유기하면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되고 경합범이 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바르게 된 것은 그랬는데요. 살인 예비죄는 목적범이죠. 그래서 목적이 필요하고요.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준비에 대한 고의를 뭐라 합니까? 총론 시간에 예비고의설이죠. 그래서 예비고의설에 따랐을 때 준비에 대한 고의까지 있어야만 됩니다. 안 된다 X.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는 것은 인적 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 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 X. 자, 디귿번 말씀드렸습니다. 생모는 인지 절차가 필요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했을 때 전속살해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안 된다 X.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우라고 했습니다. 자, 리을번. 자, 동거관계에 있다. 그 사이에서 영아가 분만되었다. 영아 살해죄 얘긴데요. 영아 살해죄의 주체는 법률상의 직계 존속만 되는 것이죠. 사실상의 직계 존속은 포함되지가 않죠. 따라서 그 남자는 법률상의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보통살인죄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동그라미가 되고요. 정답은 XX 동그라미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지우시라고요. 지울 때 어떻게 지워야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간단해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 있다면 혹시 디귿번을 안다면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면 된단 말이죠. 두 번째 볼 때 또 눈이 가요? 내가 지웠는데 눈이 가요. 그럼 이렇게 또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꾸 눈이 가요. 그럼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지우면 되고 나머지 이제 안 지운 부분만 2회독, 3회독 할 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혹시 3회독 할 때 이것도 내가 봤네? 그럼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아리까리하다. 그럼 놔두세요. 아리까리한 건 놔두시고 확실하게 내가 아는 지문들만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전 과목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문제 4번. 자, 이게 살인청법자를 고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적 예비다. 그래서 살인 예비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반복되는 지문들은 이렇게 지운단 말이에요. 보자마자 이렇게 확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적 예비가 되기 때문에 살인 예비가 됩니다. 안 된다. X. 자, 그리고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다면 살인죄든 상해죄든 전속적 법익이기 때문에 경합범입니다. 포괄일죄 안 된다. 그쵸? 틀렸습니다. 자, 3번. 버려진 영아인 아이를 주워다 길렀고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지만 입양요건을 못 갖췄잖아요. 그러면 못 갖췄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동료를 살해하게 되는데 존속살해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상해죄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맞습니까? 폭행죄 맞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맞는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자, 문제 5번. 자, 피고인이 그래요. 당시 나는 살인죄의 범인은 없었다. 나는 단지 상해죄나 폭행죄의 범인만 있었다. 이렇게 다툽니다. 그러니까 오리발 내미는 거죠? 그쵸? 오리발 내미는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따져봐야 알겠지만 일단 피고인은 난 살인죄의 범인은 없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밑에 동기라든지 흉기 유무, 그 다음 공격 부위, 반복성 몇 번 찔렀는지, 몇 cm 칼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 부위가 뭐 심장, 가슴 쪽에 가까이 있었고 깊이 들어갔고 반복해서 들어갔고 그러면 아무리 오리발 내민다 하더라도 살인죄의 고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영아 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분만 직후 영아라는 거 맞습니다. 자, 위계 위력으로서 자살을 결의하겠을 때는 자살 교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까? 틀렸습니다. 그쵸? 밑에 해설도 나와 있지만 250조의 예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즉 250조는 살인죄나 존속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지 교사방조죄라든지 촉탁승낙살인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답입니다. 그쵸? 다음 생모 말씀드렸죠? 생모를 살해하면 전속살인이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은 지우시고요.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지우세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통으로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싹 다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6번입니다. 그 지우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지우셔야 돼요. 뭐 이 책 여러분들이 뭐 집에다가 뭐 족보로 뭐 가옥으로 뭐 후대에 물려줄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그쵸? 그래서 책에 대해서 그다지 뭐 애지중지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야지만 여러분 합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7세 3세는 살인죄의 간접정범 판례이지 자살교사죄가 아니다. X. 그쵸? 나머지 쉽죠? 자, 인체 급서를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이 지금 무술 동작을 취하면서 성대를 가격했습니다. 살인죄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필적 고의 쉽죠? 그 다음 의학적으로 분만이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가능했던 시기는 분만 시기로 볼 수 없다 그랬죠?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기준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면 싹 다 이렇게 지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7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살인 예비죄인데요. 살인죄는 전속적 법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해 대상 인물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결정되지 않았다면 예비죄로 갈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2번 살인죄, 유기죄 경합범위 된다 그랬죠? 별도로 사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된다니까요. 안 된다 틀렸고. 그리고 3번가 눌렀다고 했죠?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안 된다 X. 그래서 강도 살인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4번 같은 경우 보면 사기 행각이 일환이라 그랬죠? 자살 방조죄가 되질 않습니다. 그 말은 방조죄의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자살 방조죄는 되지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는데 인정예비죠? 그렇죠? 인정예비라 그랬습니다. 예비죄라 그랬습니다. 미수죄다 틀렸고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운전 실수라고 했잖아요. 실수면 과실이잖아요. 과실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전문의 갑입니다. 이거 어디서만 나왔지?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총론 시간에 부자개범 할 때 배웠잖아요. 보라매 병원 사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 조치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퇴원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이르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죠. 그래서 정범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방조가 됩니다. 방조. 그렇죠? 자기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를 인정했던 판례. 우리 총론 부자개범 할 때 자세히 배웠습니다. 자, 4번을 가보면 목을 졸랐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살인죄의 고의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있는데 죽었으면 기수가 되고 안 죽었으면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죽었죠. 그래서 살인죄의 미수를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9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분만 개시설, 진통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자, 타격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살인죄의 고의에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맞죠?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있을까? 맞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X. 이방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전속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맞는 말이네. 동그라미. 자, 살해하려 하였는데 미수에 그쳤다. 그럼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사후승낙이라고 하는 건데 승낙은 사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사후승낙은 승낙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 미수가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네. 동그라미. 자, B번 보면 지금 혼인 중에 출생자로 호적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 호적에 올린 것은 인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 아이가 그 갑을 살해하게 되면 존속살해죄가 되는 판례죠. 그쵸? 안 된다. X. 정답은 두 개가 틀린 거네요. 디귿하고 비읍. 답은 2번 되겠습니다.